in the United States that's made in the United States. If it's manufactured years to go, then that's a long cut. But despite that, so many people are saying, you've got to run again. They love the job we do. Most importantly, they love the job we do. 미국을 대표하는 명문 하버드 대학교. 3월 29일 이곳의 로스쿨 학생들 앞으로 편지 한 장이 도착합니다. 발시디는 로스쿨 전현직 교수 91명. 편지에는 법치주의의 위기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안에는 하버드 로스쿨 현직 교수 70%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세계 최고의 로스쿨 교수들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트럼프의 로펌 손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로펌들을 겨냥해 줄줄이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대상이 민주당과 일했거나 자신을 공격했던 대형 로펌들이었습니다. 제재 대상 로펌들은 연방건물 출입이 제한되고 연방기관과 계약이 금지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는데요. 일부는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가까스로 한숨을 돌렸지만 일부는 트럼프 정부의 고액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행정명령 철회를 얻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지난달 22일 정부 상대 소송이 불합리하거나 악의적일 경우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와 로펌을 제재하라는 지시를 법무부에 내렸습니다.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100건 이상의 연방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사실상 법조계에 정부에 반하는 소송에 참여하지 말라고 압박한 셈인데요.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전임 바이든 행정부 출신 인사들이나 트럼프 정책에 반발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변호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어도 변호사를 구할 수 없고 로펌은 로펌대로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이걸 보다 못한 로스쿨 교수들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선 겁니다. 앞서 하버드대 교수 600여 명도 트럼프 정부가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쏟아낸 행정명령에 당사자들이 소송을 내고 일부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법부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중순 외국인 추방 논란이 대표 사례였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국적자 추방에 법원이 제동을 걸자 트럼프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추방을 강행하며 해당 판사를 향해서는 탄핵해야 한다고 공개 비난했는데 이에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탄핵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며 트럼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겁니다. 당시 성명이 화제가 된 건 로버츠 대법원장이 바로 트럼프의 우군으로 꼽히는 보수 성향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7월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의 면책 특권을 인정해 트럼프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을 주도한 인물이 로버츠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절차가 중단돼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꽃길을 깔아준 법관이 우려를 나타냈다는 건 그만큼 법조계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충성파로 채워진 행정부, 거기에 입법부까지 공화당이 다수인 까닭에 사법부 말고는 마땅한 견제 세력이 없다 보니 트럼프 정부와 사법부가 자꾸 직접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최근에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일어난 캠퍼스로 갈등이 번져가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대학교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이민자 학생들 추방에 나섰는데 여기에는 한국계 학생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학생이 낸 소송을 받아들이며 다시 트럼프 측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트럼프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예 사법부를 뛰어넘어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위가 열린 컬럼비아 대학교를 향해서는 시위를 방조했다며 4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컬럼비아 대학 측은 캠퍼스 경찰에 학생 체포 권한을 부여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더 나아가 교육부를 폐지하고 After 45 years, the United States spends more money on education by far than any other country and spends likewise by far more money per pupil than any country, and it's not even close, but yet we rank near the bottom of the list in terms of success. 양대 공영 방송사 조직을 축소하며 심지어 정부 지원을 받는 박물관과 미술관, 동물원에서 반미 이념 콘텐츠를 없애라고 명령했습니다.
흑인과 여성의 역사를 다룬 박물관들이 주요 대상이었는데 해당 박물관들이 왜곡된 이야기로 미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역사까지 손대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I think it's tragic for someone who is a historian. You know, that's what we do, is we try to understand the past. And probably the worst crime against history is to remove evidence from the past.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미국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쏟아내는데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를 건너뛰고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명령을 퍼부으며 사법 체계까지 압박하는 건 행정권의 남용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뒤흔드는 행태라는 겁니다. 게다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론을 제재하고 정부 비판적인 시위대를 압박하는 건 미국을 떠받쳐온 가치인 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입니다.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보조를 맞춰 백악관은 왕을 연상시키는 트럼프 합성 이미지까지 게재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행보를 일컬어 민주주의 측면에서 데프콘 1단계 비상 상황에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독재를 우려해온 미국의 석학들이 미국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시즘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제이슨 스텔리 예일대 철학과 교수는 캐나다 토론토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파시스트 독재에 치우치지 않는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려를 부채질하는 게 바로 트럼프의 3선 도전 가능성입니다. 3선 도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이 2번을 초과해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라는 숫자는 연속해서 2번, 그러니까 연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체 선출 횟수를 통틀어 의미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데요. 그런데도 트럼프는 최근 3선 도전 가능성을 자꾸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If you were allowed for some reason to run for a third term, is there a thought that the Democrats could try to run Barack Obama against you? I'd love that. For his third term? Boy, I'd love that. That would be a good one. I'd like that. No, people are asking me to run, and there's a whole story about running for a third term. I don't know. I never looked into it. 3선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개헌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고 또 하나는 승계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헌은 상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해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비준해야 하는 등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데요. 이보다는 수정헌법 22조를 연임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유권 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승계 방식은 좀 파격적인데요. 다음 대선에서 벤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직에 출마해 당선된 뒤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넘겨받는 방식인데 수정헌법 22조가 선출 횟수만 제한할 뿐 대통령직 수행 횟수를 규정하지는 않았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수정헌법 12조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미 대통령에 2번 당선돼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어진 트럼프는 부통령도 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논란에도 트럼프가 3선을 입에 올리는 건 조기 레임덕을 막아보려는 의도로도 보이는데요. 다음 대선에 도전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현 공화당 우위 구도마저 뒤바뀐다면 그야말로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최대한 이어가려면 3선 도전은 포기하기 어려운 카드겠죠.